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규정 중 리스 부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 적용된 리스 회계기준에 따르면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에 대해서만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였으나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리스 회계 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16호에서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은 사용권 자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므로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리스 부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별도 심화 강의로 사용권 자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목적은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의 기초가 되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구성 요소 중 리스 부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기준서의 규정과 사례를 통해 리스 기준의 이해도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제1116호 문단 27에서는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스 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 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 마지막으로 리스 기간이 리스 이용자의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정리스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는 고정리스료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리스 부채 구성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됩니다. 고정리스료는 제1116호에서 리스 기간의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변동리스료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정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한다고 하였지만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은 고정리스료로 보아야 합니다. 리스료 변동 조항에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한 금액, 또는 리스 개시 후 일정 시점에 변동성이 사라져 남은 기간에 고정되는 지급액 등은 고정 리스료로 봅니다. 또한 둘 이상의 지급액 집합이 있으나 하나만 현실적인 경우에는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 중 적어도 하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산되는 금액이 낮은 집합을 리스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리스 이용자가 리스 연장 선택권 행사나 기초자산 구매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 두 가지 현실적인 선택권 중에서 할인액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봅니다. 리스 부채의 구성 항목 중 변동 리스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116호에서는 변동 리스료를 리스 기간의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시간의 경과가 아닌 리스 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에서 리스료를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변동리스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 부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료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리스 부채를 구성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와 유사하게 그 지급을 회피할 수 없고 리스 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그 변동성에 의하여 금액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수의 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 요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변동되는 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리스 부채를 처음 측정할 때 이러한 변동 리수료는 리스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의 리스 계약은 건물을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으로 리스의 내재 이자율은 5%, 매년 초에 연간 리수료로 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리수료는 지급기일에 앞선 12개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1년마다 변동되며 리스 개시일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 리스 2차년도 초 소비자 물가지수를 108로 가정하겠습니다. 사례 변동 리수료는 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리스 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리스 개시일에는 당해연도 초에 지급한 리수료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년 동안 매년 지급하여야 하는 리수료 5만 원을 내재 이자율 5%로 할인하여 리스 부채를 최초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리스 부채를 처음 측정할 때 2차년도나 그 후의 지수를 추정하여 리스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개시일의 지수를 사용하여, 즉 5만 원으로 리스 기간 동안 지급할 것을 가정하여 리스 부채를 측정합니다. 2차년도 초에 달라진 지수에 따라 리스료가 변동되면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여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 금액을 조정합니다. 2차년도의 리스료도 지급 전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달라진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리스 부채를 재측정합니다. 기존 리스 부채의 장부 금액과 재측정 금액과의 차이를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에 반영하고 2차년도의 지급 금액인 54,000원의 지급을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리스료의 변동이 지수 요율 이율이 아닌 다른 항목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리스 대상 자산을 사용하여 생기는 매출액과 같은 미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금액과 차량의 운행 거리와 같이 기초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이 포함되며 이러한 변동 리수료는 리스 부채의 측정치에서 제외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수, 요율, 이율 외의 항목에 연동되는 변동 리수료를 제외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항목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특히 지급의 회피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리스 부채의 측정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원가 효익 관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대형 쇼핑몰 내 매장 리스료는 첫 해 100억 원이고 다음 해부터는 직전 연도 리스료에 쇼핑몰 입장객 수 증감률을 반영하여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쇼핑몰에서 발표하는 입장객 수 증감률은 전년도 입장객 수 대비 해당 연도 입장객 수 비율이며 리스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입장객 수 증감률은 상한 110%, 하한 9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년차부터 5년차까지 변동 리스료가 지수, 요율, 이율 외의 항목에 연동되는 변동 리스료이므로 리스 개시일에 입장객 수 증감률을 사용하거나 향후 입장객 수 증감률을 추정하여 리스 부채의 측정치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리스료 전체를 리스 부채 측정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입장객 수 증감률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리스 이용자가 지급을 회피할 수 없는 금액, 즉 입장객 수 증감률의 하한을 반영한 금액은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에 해당하므로 첫 번째 연도에 이 금액을 리스 부채 측정치에 포함하여야 하고 사례에서는 1년차 100억, 2년차 90억, 3년차 81억, 4년차 72.9억, 5년차 65.6억 원을 내재 이자율 5%로 할인한 금액인 376억 원을 리스 부채로 측정합니다. 다만 입장객수 증감률의 하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리스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 리수료이며 이는 지급 시점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 측정치를 산정할 때에는 잔존가치 보증도 고려합니다. 잔존가치 보증이란 리스 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리스 종료일의 기초자산 가치가 적어도 특정 금액이 될 거라는 보증을 말합니다. 리스 이용자가 잔존가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리스 이용자가 회피할 수 없는 금액이고 금액에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의무 부담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지급 예상 금액을 리스 부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리스 계약에 매수 선택권이 있다면 그 행사 가능성을 평가하여 리스 부채 측정에 포함할지를 판단합니다. 리스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행사할 수 있는 매수 선택권은 그 행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유의적인 리스 계량의 존재도 그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리스 종료에 관련되는 원가, 리스 이용자의 영업에 기초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을 리스 부채에 포함합니다. 리스 부채 측정 요소 중 하나인 리스 기간을 산정할 때 종료 선택권 행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즉 종료 선택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리스 기간을 산정했다면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 부채에 포함해야 합니다. 리스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는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리스와 관련된 각종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는 리스 종료에 관련된 원가, 예를 들면 새로운 리스를 개시하기 위한 협상 원가, 재배치 원가, 다른 기초자산을 식별하는 원가 등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종료 위약금 등을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리스 부채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인 리스와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 부채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리스 부채는 지수나 요율 외에 변동 리스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 부채에서는 이러한 변동 리스료도 포함됩니다. 이는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는 이전한 자산의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측정한 사용권 자산 금액을 기초로 리스 부채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리스 기준서에 판매 후 리스 거래의 리스 부채 후속 회계 처리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러한 변동 리스료 부분의 회계 처리에 대해 다양한 실무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예상 리스료를 포함하도록 리스 기준서 개정을 진행 중이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제1116호 심화 교육에 그 내용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 부채 측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 부채는 앞에서 살펴본 구성 요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최초로 측정하는데 리스의 내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의 증분 차입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합니다. 리스 개시 후에는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 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 금액을 감액하는 후속 측정을 수행해야 하며 리스 부채를 재평가하는 경우나 리스 변경을 반영하여 변경된 리스 부채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앞서 리스 부채의 구성 요소에서 리스 부채 최초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동 리스료나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는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으로 리스 부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